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택배 상자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자, 한밤중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 영상 보시죠. 자, 카페 앞 저 여성을 주목해 주세요. 자, 택배 상자를 계속 보더니요. 아이고, 테이프를 확 떼는데 손톱으로도 긁어보지만 실패. 잘 안 열려요. 하지만 결국 열어 제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주변에 좀 뭘 막 꺼내는 것 같아. 사람이 주변에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열어 제끼고 있는데, 자, 뭔가 설명서를 꺼내 읽더니 저기서 콜드브루 3병을 쑥 빼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오늘도 커피 특템 나 갈게. 자, 백 변호사님, 네. 택배는 건들지 않는다는 국룰을 위반한 저 여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여성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네요. 설명서까지 읽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설명서 보고 이 콜드브루구나 그러고 이제 3병을 들고 왔다는 건데, 저게 지난 14일 새벽 4시 30분쯤에 저희 모교 앞이네요. 안암동 고대 앞에 있는 한 카페에서 새벽 4시 반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둑어둑하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닐 그런 시간인데요. 예. 저 여성이 카페 앞에 온 택배를 좀 잘 뜯기지도 않는 거를 막 손톱으로 긁어내고 뭐 하면서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콜드브루 3병을 들고 갔는데, 물론 뭐 금액적으로 보면 저 피해가 아주 큰 피해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카페 영업에는 분명히 지장이 생기죠. 저걸 팔아야 되는데 저거를 저 여성이 가져가 버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것보다 더 걱정인 건 이제 저 시간대 택배가 종종 온다고 합니다. 카페. 근데 저분이 올 때마다 저 갖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 여성을 찾고 있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수사를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저런 여성이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저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피해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드시 꼭 잡아서 피해 배상도 다 시키고, 저런 행동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거 분명히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편의점 남성 주목해 주세요. 직원에게 택배를 건네받고 송장 번호 확인. 택배 기사님이구나. 아니요. 중고 거래 앱에서 판매자가 보낸 택배를 입금도 않고 먹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 남성 말이죠. 아저씨, 내가 아까 그 택배 두고 갔던 사람 친구인데요. 이거 가져가려고 왔어요 하면서 메소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중고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벌어지는 사건인데, 어떤 식의 일이었냐면, 이 중고 거래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운동화를 팔겠다라고 판매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편의점에서 택배를 맡겨달라. 그러면 이 송장 번호를 편의점에 택배를 보냈다는 걸 찍어서 딱 보내주면 받자마자 입금을 해주겠다. 그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판매자는 당연히 믿고 이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고 송장 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그걸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집에 갔는데 아무래도 입금이 안 되는 거죠. 입금이 안 돼서 이 뭐야 하고 취소하려고 갔더니 그 사이에 그 송장 번호를 받아본 저 구매하겠다고 했던 사람 있죠. 네. 그 사람이 우리 친구가 맡긴 택배 취소한대요. 제가 대신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식으로 가져가 놓고 그 물건을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올려서 되팔기를 하려고 한답니다. 155만 원짜리 농구화. 세상에. 저거군요. 저 비싼 걸 갖다가 세상에 꼭 잡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층간소음 때문에 또 층간소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죠. 자, 어느 빌라 현관문 앞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미 난장판 됐어요. 자,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올라오더니 뭔가 뚜껑을 열어 제끼더니 안 돼. 저 빨간 거 쏟지 마. 아유, 던졌어. 아유, 또 다른 것도 휙 던졌어. 자, 다음 날입니다. 뭘 또 저렇게 사뿐히 던져 또. 아이고, 안 돼. 왕건이가 가득한 국물을 이제 뭐 박스까지 던져. 자, 그런데 번쩍번쩍 저것. 잠시만. 설마 불? 아이고, 자기도 당황한데 소화기 들고 와서 툭툭 건드려서 껐습니다. 이 기자, 이게 뭐예요, 지금? 네, 층간소음 때문에 저런 짓을 벌인 건데요. 지난달부터 이웃이 남의 집 앞에 음식물과 쓰레기를 투척하고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 해당 여성은요, 위층에서 나오는 소음을 못 참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위층 집주인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요, 저 여성이 층간소음이 심했다고 주장하는 날 집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해당 범행이 주로 이뤄졌던 게 평일인데요. 평일에는 집이 주로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경찰서는 일단 이 사건을 재물손괴
명예훼손죄와 방화 등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해당 여성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교수님, 이 상황 그 사람이 없었는데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저 사람이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굉장히 거칠고 좀 미숙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지금 이제 바로 위층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 것 같은데 이 동물들이 영역 확보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부적으로 보면 공간, 소음, 냄새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면 분노가 이제 치솟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밝혀졌지만 이 층간 소음의 방향이 통상 위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대각선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윗집이건 대각선이건 옆집이건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불을 질러서 자기도 겁이 나니까 거기다 소화기를 갖다 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합뉴스 TV에서 협조해준 영상이었고요.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민폐인 거 아시죠? 아, 보통 이런 분들 잘 모르시죠?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영상 잠깐 듣고 가시죠. 신고할까요?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요. 경찰에 아니요. 무슨 막 약간 리듬을 타고 있어요, 저 아저씨. 자, 신고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 시작을 말았어야지. 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담배 피우는 짓거리입니다. 분명히 지하철 맞고요. 운행 중인 지하철로 보입니다. 진짜 저 녹음이 안 돼 있으면 무슨 이상한 토픽, 해외 토픽 이런 거라고 볼 뻔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한국말들을 잘해서 한국이 아니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뭐 굳이 법적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흡연이나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 이게 진짜 이게 뭐 그냥 허허 웃으면서 볼 게 아니라 불나면 어떻게 해요? 불나면 그러니까요. 지하철에서. 난리 나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진으로 보시죠. 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왔더니 길 한복판에 눈으로 만든 오리떼. 아이고야. 가득입니다. 러버덕 같아서 귀엽기도 한데 만들어 놓고 가버리면 이거 누가 치웁니까, 이거? 자, 교수님. 너무 잘 만들었다 싶었더니 오리 모양 집게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라는데요. 만약에 교수님 댁 앞에 교수님이 오늘 사건 반장 출연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딱 출근하려고 나오셨는데 저런 게 현관문 앞에 가득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상 이제 그 눈오리 만드는 기구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팝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하는데 저건 아주 마음을 작정을 하고 했네요. 이 그 글쓴이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걸 갖다가 처음에 받았을 때 남의 집 앞에 눈오리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저는 한두 마리인 줄 알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저 정도 만들면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거죠. 왜 그러냐면 저거군요. 경비원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눈을 쓸고 있는데 도와주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눈오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 눈오리를 저렇게 남의 집 앞에 만들지 마시고 눈오리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실에다 쭉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저건 뭐 민폐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비보 좌회전 차량과 쾅입니다. 자, 이 난감한 비보호 좌회전과의 만남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줄줄이 비보호 좌회전. 난 파란불 받아서 가는데 안 돼, 오지 마! 깡! 아우, 불박차가 뒤집어졌어요. 백 변호사님, 네.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도 약간 좀 멈춤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그냥 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박 차량이 저렇게 직진하고 있는 중에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계속 이렇게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불박 차량은 그 바로 직전에 지나가는 차량 다음에 이제 지금 충격한 저 차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멈칫한 것 같기도 하고. 멈칫하다가 직진에 오니까 왜 갑자기 같이 오죠? 그러니까요. 멈출 것 같이 하다가 같이 와가지고 결국 사고가 난 건데
일단은 저 비보 좌회전 상황에서 좌회전을 한 저 차량의 과실이 큰 건 뭐 너무나 명백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 저 앞에 줄줄이 계속 비보 좌회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다음 차도 움찔했으면 어. 지금 이 불박 차량도 속도를 좀 줄여서 오던가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의 책임 여기 직진했던 저 불박 차량도 자유롭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과실은 인정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시속 100km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안 돼, 너무 빨라, 안 돼, 꽝, 전봇대까지 꽝. 아이고, 불박 차량은 도로 중앙선에 있는 조경 때문에 저 비보 좌회전 차량을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문제가 양쪽 다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비보 좌회전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운전을 한 것인지 충분히 저 전방에서 차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좌회전을 시도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기가 시속 6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빠르게 달렸다고 모든 게 다 과실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분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경 때문에 차량을 못 봤다고 하셨잖아요. 60km 정도로 달렸더라면 조경이 있는 구역까지 들어갔었을 때도 이 저 좌회전 차량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천천히 갔더라면 그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60km 정도라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었을 구간으로 보인다라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경찰에서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자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속도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이거 정말 조경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비보 좌회전 차량의 문제가 더 크게 커지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여동생 방에서 잠든 그 녀석입니다. 자, 이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이거 진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요. 들어보죠. 네, 온 가족이 집에 다 있는데요. 여동생 남자친구가 와서는 동생 방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동생의 오빠가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여동생이 하루는요 지인이랑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뭔가 뭐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울면서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하고 이제 울고 속상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동생 남친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여동생 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이 여동생 남친은요, 이 가족들이랑 몇 번 얼굴 보면서 밥을 먹은 적도 있긴 하고요. 여동생이 남친을 못 가게 붙잡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있고 다른 형제도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잠든 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집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보수적인 걸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오빠입니다. 야, 성문이 아무리 선영이가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어도 그렇지 여자친구 오빠랑 부모님 버젓이 계시는데 방에서 같이 자. 여기 미국이야. 성문이 너 선영이랑 결혼할래 그냥? 그럼 봐줄게. 동그라미. 두 분. 야야야야. 오늘 확실히 반으로 갈리네요. 자, 다음은 선영이. 여기서 이 성문이 선영이는 우리 백성문 변호사와 우리 김선영 YTN 앵커 일단 이름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동생 선영입니다. 와, 진짜 대박. 오빠 진짜 변태. 짐승이다. 우리 성문이 오빠 생긴 건 저래도 오빠랑은 질적으로 달라. 침대에 올라오지도 않아서 바닥에서 잤어. 이거 왜 이래 X. 예. 자, 일단 굉장히 불쾌하네요. 생긴 건 저래도 네, 그렇진 그러니까 않아요. 그게 제일 불쾌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강조하신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좀 넘어서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집은 그 집에 머무는 모두의 공동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이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단순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잠을 잤다는 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었나요? 이거 답이 정해져. 이거 결혼해도 봐주면 안 돼요. 이런 녀석이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성문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힘내시네요. 하지만 현실에선 성문이랑 선영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예, 사실 이건 가정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전에 이제 우리
양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것은 뭐 그때는 이제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각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1 당사자는 바로 그 여동생이에요. 그다음에 제2 당사자는 누구냐? 그 남친이 아니고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분은 제가 성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다르고요. 뭐 가장 책임 있다라고 한다면 여동생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거기서 자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여동생이 야 우리 집에서는 자고 가면 나 우리 아버지한테 뭐 어디 부러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즉 이 여친 남친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면은 적어도 이제 성인이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OX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변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만약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러면 뭐 자기 딸과 그 남친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잤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행동 자체가 그것을 뭐 부모가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O든 X든 이걸 갖다가 확 이렇게 OX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수님, 깍두기는 없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백 변호사님, 우리 성문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일단 여동생 나이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20대 중반이.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더더욱이나 제가 맞는 것 같네요. 아까 저는 양지열 변호사가 저렇게 꼰대인 줄 잘 몰랐고 일단 여동생이 속상해서 자기 남자친구인 그 남성을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문이를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안 가야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그리고 이 여동생이 사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걸 오빠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성인이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 예. 지금 사법시험 문제 이거 이거는 틀려요, 주거침입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주거침입이지 왜 아니에요? 주거침은 아니죠. 몰랐다잖아. 기분 나쁘잖아. 사회자가. 불륜녀 집에 들어가서 뭐 불륜행위를 했어도 잠자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그 방에만 머무나 화장실도 왔다 갔다 자, 하고. 우리 오 교수님, 야, 니네 집엔 삼촌도 없냐 지금 이런. 나한테 걸렸으면 다리 부러졌어. 거기는 힘들겠네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 인정하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형제가 더 중요해요. 오빠가 있으면 오빠가 더 중요해요. 예. 아유. 삼촌법 우리 교수님을 사이에 두고 니들 집엔 삼촌도 없냐 약간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네, 근데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되게 많이 갈리고 있는 것 진짜? 같습니다. 어우, 일단 예. 한량님은요, 조선시대인가 저 정도 가지고라고 하셨고, 돈 들어 손내나님은 다 아는데 같이 좀 자면 어떠냐, 별걸 다 시비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또 아리에리사벨라님은 남친 개념 없나? 내가 오빠면 진짜 화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숙님은 두 분 싸우지 마세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